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발의가 임박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에 맞는 특례가 다수 포함됐는데요.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이 100명 이상이지만 쟁점 특례가 많아 치열한 법안 심사가 예상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뼈대인 강원특별법. 지금까지 2차례 개정으로 법조문이 84개까지 늘었습니다. 이 법에 담긴 특례로 강릉과 원주, 철원 등 6개 지역에서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검토되고 있고 접경지 군부대 땅 활용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과 비교하면 아직 법조문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례 내용도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어 강원도 비전인 미래산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정에 맞게 또다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됩니다. 3차 개정안에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미래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조세 특례, 첨단 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과 외국인 유학생 영주 자격 완화와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 국제학교 설립과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3차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기호,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합니다. 전체 국회의원 3분의 1인 여야 의원 100명의 공동 발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여러 상임위에 다 내용이 같이 결쳐져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각 정부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해도 한 80여 명 이상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셔서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연이어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제학교와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례를 놓고 왜 강원도에 특혜를 줘야 하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관건은 모두 재선 이상인 강원 국회의원 8명의 정치력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처럼 특별법 개정을 원하는 전북 의원들은 물론 남해안 특별법을 발의한 경남,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수소산업 관련 전문 기업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강원도 내 기업이나 이전 예정인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전망과 취업 특강 등 구직자들을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내 수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소산업과 관련한 혁신인재 취업 박람회가 처음 열린 겁니다. 도내 수소 관련 기업과 이전을 약속한 기업, 전문 연구기관 등 30곳이 참여해 지역 청년 인재 채용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수소 기반의 모빌리티 자동차를 하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그 수도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인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관련 학과를 전공한 청년 구직자들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기업 설명을 듣거나 전문가 특강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취업하는 선택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공기업에 가고 싶으니까 약간 그런 거 하나 다 따져서 저한테 맞는 공기업이면 지역이 어디든 그냥 상관없이 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 자리에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취업 면접을 위한 화장법 시연이 한창인 부스,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손길이 지나가면 얼굴에 화사한 생기가 살아납니다. 옆에서는 취업용 증명사진이 즉석에서 만들어집니다. 수소산업의 중심도시 삼척시의 수소경제도시를 위한 행보 역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삼척시는 올해 말 근덕면 동막리 농공단지 인근에 수소특화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산업부에 지정 신청한 동해 삼척 수소특화단지에 포함되는 건데 20개 관련 기업이 삼척으로 이전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오늘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대부분이 저희 그 수소특화 산업단지하고 들어오기 위한 입주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저희 강원도에 있는 관내 대학생들이 좀 많이 취업이 되면은 더욱 좋겠고.
삼척의 수소 시범 도시가 준공되고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 동해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3대 핵심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강원도 수소경제 청사진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경제 혁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업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강원도 내 한 대학의 창업지원단이 10년 동안 발굴한 200여 개 기업이 협회를 만들어 공동 마케팅과 기업 성장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창업한 기업은 19만 곳가량, 전국 창업 기업의 2.8% 수준입니다. 정부가 정한 혁신형 기업은 2022년 기준 1,500곳 정도로 전국의 1.9%로 더 떨어집니다. 지역 창업 기업의 경우 투자 유치부터 쉽지 않은 데다 벤처, 스타트업의 역량을 좌우할 우수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톨릭 관동대 창업지원단이 설립 10년 차를 맞았습니다. 창업지원단의 지원 가운데 가장 핵심은 우수 인재와 창업 기술 제공. 이곳을 통해 창업한 기업은 25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번도 끊김없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서 창업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 전국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개의 기관이 저희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아이가 특정 음식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영유아 알레르기 진단 키트를 만든 업체도 가톨릭 관동대 창업지원단에서 태동했습니다. 상품 기획에서 생산까지 대학의 도움을 받아 해외 수출 100만 달러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처음에 시장에 어떻게 안착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이럴 때마다 유통 관련한 이런 세션 같은 걸 만들어주시고 또 수출 관련 세션을 만들어주셔서 이런 기업 200여 곳이 모인 사단법인 K창업진흥협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판로 개척과 수출, 투자 유치 지원과 함께 우수한 후배 기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창업을 하는 후배 기업들에게 교육 사업이라던가 수출 육성 사업이라던가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들을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후배 기업들의 양성에 적극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성과도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베트남과 2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GS나 네이버 같은 국내 유명 대기업 유통 입점에 계약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회 출범으로 창업 생태계에 대한 활발한 지원과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 중소벤처기업청이나 강원도 자치단체들도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어 창업 생태계의 활력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MBC 강원 영동은 국내 5대 크루즈 항만으로 도약한 속초항 관련 국제 크루즈 산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항지와 모항지로서 속초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항지로서의 속초의 미래를 일본 현지에서 이하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크루즈 터미널 주차장에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서 있습니다. 7시간 안에 가나자와를 둘러보고 다시 크루즈에 탑승하는 관광. 짧은 시간 정착하는 항만 주변을 돌아보는 기항지 관광을 하는 겁니다. 관광지 3곳까지 이동 시간만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가나자와의 전통 문화와 자연 환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일본의 대표 기항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나자와 크루즈 터미널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무사마을입니다. 일본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부터 북미, 유럽 등 일본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 국적도 다양합니다. It's really not as busy as many other Japanese cities, but it has a lot of culture and nature. Like I think I can even compare it a bit with Kyoto. 그렇다면 속초는 어떨까? 설악산부터 실향민의 역사를 품은 아바이 마을, 도심의 대형 호수 청초호, 그리고 속초 관광수산 시장까지. 콤팩트한 지형으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가득한 속초는 기항지로 조건이 더 좋습니다. 설악산 자락에 아기자기한 돌담을 따라 한옥들이 모여있는 상도문 돌담마을.
대포항의 신선한 수산물 식도락 등 앞으로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외국인 특화 관광 명소도 적지 않습니다. 잇따른 대형 크루즈 유치에 상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소주 한 2,000명 정도 오면 많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가까우니까 8시간 정도. 하지만 국내 관광객 주력 상품과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제품은 크게 다릅니다. 오징어 이런 건 또 딱딱해서 안 드시더라고. 여기 시장에는 주로 이제 속초 시장에는 황태 오징어가 특산물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 따라서 특산물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제품 개발 등 외국인들이 선뜻 지갑을 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은 딱 와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뭐 튀김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파스타 이런 종류, 그런 거 위주로 가지. 이렇게 건어물 사고 있고. 또한 기양지 관광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통역 서비스와 즉시 환급형 면세 서비스, 투어 상품 개발 등 외국인 맞춤형 제도 도입 방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내 한 자치단체장이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민원인은 지난해 12월 27일 휴업 중인 카페와 주차장이 세워진 차량 뒷좌석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하의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인이 소유한 펜션과 주변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단체장을 곧장 신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강릉시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도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 도로와의 거리 제한을 삭제하는 것과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관리지역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와 관광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49회 정선 아리랑제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정선 아리랑의 시원으로 알려진 고려말 7명의 충신 7연을 기리는 7연 제례 봉행을 시작으로 개막식에서는 주민과 전문 예술단체 등 300여 명이 참가한 아리랑 대합창 공연이 선보입니다. 또 정선군 9개 읍면별 아리랑 퍼레이드와 각종 경진대회,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노래자랑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49회를 맞은 정선 아리랑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를 대표하는 시민축제 동해무릉제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첫날 무릉계곡 광장의 산신제를 시작으로 풍년제와 드론 라이트쇼 등이 동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DMF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유명 가수 공연도 진행됩니다. 동해무릉제는 동해 시민의 화합과 번영을 염원하기 위해 지난 198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